인생은 30대 중반에 갈려요. 30대 중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이고요.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보시면 자산 형성기, 증식기, 보존기, 경제적 정년 이렇게 보통 나뉘는데 30대는 자산 형성기로 불려요. 보시면 20대 때부터 40대 한 중반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축이 가능한 시기인데 40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저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20, 30대 때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40 중반부터는 대기업에서도 내 자리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입이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는 게 아니고 아예 제로로 이렇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대비해야지 이러면 늦으니까 미리미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자산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베이비 부머들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중장년층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이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학생기 때는 당연히 부모님 용돈에 의존을 했죠. 사회 초년기 이때는 뭐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전세 뭐 주택 구입 자금 마련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20대 중반까지는 지출이 수입보다 높은 시기예요. 이때는 막 정신없이 쓰기 바쁘니까 이제 막 대학생이 됐고 용돈에만 의존하고 이러니까 수입도 적고, 그런데 28세 정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하셔야 될 게 주택 자금 마련, 그리고 은퇴 준비, 자산 증식 이걸 해내야 되거든요. 아니 무슨 내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벌써 연금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되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아니면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소득은 늘어날지언정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할 수가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대리과장, 부장,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 사이클에 있어서 대리 과장 될 때쯤, 그러니까 30 중반이겠죠. 이때 자산을 많이 불려놓지 못한다면 40대 때 역전할 수 있는 확률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막 돈 버는 족족 여기저기 쓰고 다니면 평생 역전하지 못한 채로 뭐 주변 환경 탓, 정부 탓, 대통령 탓 하면서 욕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태어날 때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죽었을 때 가난하면 그건 100% 본인 책임이거든요.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충분히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는 본인 의지에, 본인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때 수입이 지출보다 더 높은 시기에 자산을 크게 쌓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뭐 자녀들 결혼 자금도 마련해줘야 되고 대학교 교육비, 기본적으로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지출이 한두 푼이 아니고 큰 지출이 큼지막하게 막 몇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대학교 등록금 지원이 안 되니까 대부분은 지원 못 받는 채로 본인이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은퇴 준비도 해야 되죠. 부모님 양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산 형성을 꼭 해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30대 남자 직장인의 평균 몸매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짤 돌아다니죠.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자, 30대가 되면요 이렇게 몸매뿐만 아니라 자산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요. 자, 40대 한번 보시면 총자산 4억 천이래요. 총대출 8천, 주담대 9천, 평균 금융자산 7천 이 정도 있다고 하고, 따지고 보면 부동산 순자산 2.4억 원, 금융자산 0.7억 해가지고 현금 3억 1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가 되면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40대 한번 보시면 현금 1억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누구는 이렇게 3, 4억씩 갖고 있는데, 누구는 7억, 8억씩 갖고 있는데, 누구는 1억도 못 갖고 있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30대부터 엄청 달려갔기 때문에 40대 때 이렇게 차이를 벌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20대 때 총자산 9,600, 30대 2억 6천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30대에서 40대, 자, 2억 6천에서 3억 6천 늘어난 거예요. 38% 늘어났죠. 그리고 다음 40대 3억 6천에서 50대 4억 7천 됐습니다. 30%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산 모으는 속도가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가 가장 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자산을 폭발적으로 모아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 모으는 속도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입니다. 가장이 되는 순간 지출할 게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저축하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돈 쓰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인 20, 30대 때 크게 모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의 월 소득과 소비, 저축 비교한 겁니다. 30, 40대 미혼 163만 원이에요. 결혼만 해도 갑자기 뜁니다. 200만 원대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죠. 100만 원이 더 늘어나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300만 원 넘어섭니다. 50대가 되면 300만 원 중반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30대
30대 결혼 안 하고 있을 때 소비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폭발적으로 모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저축만 해서는 안 되고 자산으로 빨리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현물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자, 돈 더 모으고 부동산 취득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간 가면 갈수록 돈 모으는 속도 줄어드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비가 커지기 때문에 돈 쉽게 못 모으고요. 직장에 한 달 평균 160만 원 쓰는데 기혼 기준으로 자녀까지 있다고 하면 여기에 100만 원 더 플러스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30대, 20, 30대 미혼일 때 차이 벌리셔야 돼요. 자, 30대들 어떻게 집을 샀을까요? 2019년, 2020년, 21년이고요. 5억 9천짜리 아파트 사는, 주담대 3억 받고 기타 대출 받은 거예요. 이 사람 3억 2천짜리 사는, 주담대 기타 대출 받았고 4억 6천짜리 사는데 주담대 3억 받고, 다 마찬가지죠. 자, 공통적으로 최소 본인 돈 7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4억 5천짜리 취득한 거고요. 이 사람 본인 돈 1억 6천 가지고 4억 6천짜리 아파트 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 돈 7천만 원에서 1억 있을 때 그냥 지른 거예요. 4억짜리 아파트 7천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4억 다 모아가지고 살 생각 하지 마세요. 뭐 대출 받는 거 두려워해가지고 4억 아파트짜리 3억까지 모은 다음에 1억만 대출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게 30%, 19년도에 21년도에는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대인데 어떻게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싶잖아요. 물론 부모님한테 증여나 상속을 받아가지고 산 케이스도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 돈 몇 천만 원 수준으로 몇 억대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이렇게 벌써 출발한 애들은 40대 때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그냥 20대 때 막 해외여행 다니고 호캉스 하고 이렇게 놀러 다녔던 애들 돈 하나도 안 모으고 걔네들이랑 차이 엄청나게 벌리면서 다른 인생 살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40대 돼서 강남 3구에서 놀고 있을 때 걔네들 서울 외곽에서 월세 살고 있거든요. 같이 못 어울립니다. 이때 20대 때는 친구였을지 몰라도 40대 되면 친구 아니고요. 서로 찢어지게 돼요. 자, 누구는 40대에 부동산 잘 투자해놔가지고 마용성으로 갈아타기 준비하는데, 누구는 40대에 다음 달 전세 만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대학 출신이지만 아파트 매수 잘해가지고 자산격차 크게 벌려놓고, 누구는 계속 전세 살다가 격차 못 벌린 상태에서 자산격차 10억씩 벌어지는 겁니다. 2년 뒤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 오르면 겨우 5천만원 숫자만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겠지만 실제 본인이 경험해보면 2년간 5천만원 모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전세보증금 7억에서 7억 5천 될 때 이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2년 더 플러스 연장한다? 못합니다. 7억짜리 다시 다른 데로 가거나 낮춰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본인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매수한 애랑 그냥 돈 없으니까 전세 살아야지, 좀만 더 돈 모으고 부동산 사야지 라고 했던 애랑은 처음 차이는 몇 천만 원이었을지 몰라도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니 당장 5년만 지나도 몇 억씩 자산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때 돼서는 둘이 대학 동기 아니에요. 5년 전에는 동기였을지 몰라도 5년 뒤에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못 어울립니다. 이야기하는 주제도 다르고요. 관심사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30대 때 가장 한심한 투자가 잡코인 건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몇 천만 원, 몇 억씩 손절 치는 거. 그러니까 코인이 쉽게 돈 버니까 도파민에 절어 있어가지고 그냥 잡코인에 상승장에 냈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부동산 1억 언더로도 매수 가능하니까 안정적으로 부동산 매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식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신용 풀로 땡겨서 투자하는 거, 이 짓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신용 풀로 4억 질러는 못 버티고 손절한다. 본인 돈 1억 7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신용 4억 해가지고 5억 7천 매수한 거죠. 근데 30% 하락하니까 본인 갖고 있던 1억 7천 다 날리게 된 거죠. 주식 투자하는 거 추천하는데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소름 돋는 거는 이 글에 무려 따봉이 46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망하는 거를 누군가는 좋아하고 있고요. 이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축하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비웃음 사지 않으려면 이런 한심한 투자 하지 마시고 부동산에 그냥 박아 넣으세요. 자, 30, 40대뿐만 아니라 MZ세대 내에서 자산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졌거든요. 상위 20%가 9억 8천이 있는데 하위 20%는 2,700만 원밖에 없어요. 무려 격차가 35배입니다. 35배. 그러니까 똑같이 20, 30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20, 30대라고 하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2,700인데 누구는 9억 8천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격차가 벌써부터 이렇게 크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고 투자해 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라는 거고, 똑같이 대학생이었지만 그때부터 출발선은 같았어도 도착하기까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모으는 거는 내가 지금 20대니까
지금은 놀아야 되는 시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돈 펑펑 쓰고 다니면은 이런 인생 사는 거고요. 정신 차리고 돈 모으면 자산격차 이렇게 크게 벌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상위 20%는 부동산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고 주식으로 배당금 받고 있거나 아니면 주간에는 회사 일하고 야간에는 부업 해가지고 추가 소득 만들어내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니면 어디 고시원이나 월세 투자해가지고 제2의 소득 또 만들어내고 그러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크게 쏟아가지고 자산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데 하위 20% 애들은요, 뭐 어디 호캉스 갔다, 특히 골프 많이 했죠. MZ세대들 골프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사진만 찍고 골프는 막상 안 치고 장비 유니폼만 이쁜 거 입고, 특히 SNS에 명품 가방 어디 호화 여행 갔던 것들 자랑해서 올리고, 자, 이 사람이 상당히 SNS에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좋아요랑 팔로워 만들려고 몇 천만 원씩 쓴 거예요. 한 달 소득은 2,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막 쓴 거죠. 그러니까 팔로워랑 좋아요 수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은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이런 삶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상위 20%와 하위 20%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왜 30대가 돈 모으기 좋은 시기냐면 40대 부장이 연봉 1억이라고 합시다. 30대 과장 연봉 8천이에요. 서로 소득이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한 달에. 근데 소비는 어떨까요? 40대 부장 되면은 아기 육아해야죠. 애들 교육시켜야 됩니다. 부모님 부양해야죠. 대출금 이자 내야 됩니다.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 달에도. 그러니까 650만 원 받는다 해도 남는 거는 100만 원도 안 남거든요. 근데 30대 때 이런 거 다 없죠. 그냥 부부끼리 생활비만 컨트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월급은 달라도 모을 수 있는 돈이 이때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이쪽이 더 높은 거고요. 그래서 이때 차이를 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아무리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해도 못 모으니까 자산 격차는 30대 때 벌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인생은 30 중반에 갈린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올게요. 감사합니다.